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괜히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 순간이 있죠. 처음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내가 예민한 건가 싶고 이렇게 나이를 먹고도 사람 볼 줄 모르나 싶어서 스스로를 탓해 본 적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집에 돌아와서 괜히 한숨이 나오는 그런 사람과 만났을 때마다 말이죠. 동네 모임에서 몇 번 마주친 얼굴, 병원 대기실에서 잠깐 나눈 대화, 가족 모임에서 늘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하나쯤은 다들 떠오르실 겁니다. 그땐 별일 아닌 것처럼 넘겼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잘하는 사람, 표정이 부드러운 사람, 분위기를 잘 맞추는 사람에게 후한 점수를 주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 모습이 신호였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사람은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무의식적으로 새어나오는 태도가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왜 불편했는지, 어떤 관계에서는 유난히 지쳤는지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더 잘 보려고 애쓰기보다 내 감정을 조금 더 믿어도 괜찮다는 용기, 그걸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맺을 때 조금은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남의 비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차 한잔 마시다 보면 분위기가 아주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라는 말이 나오고 누군가의 사정이나 가족 이야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속사정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나를 믿어서 그런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내 이야기를 저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비슷합니다. 걔는 요즘 그게 문제래. 사실 그 집 사정이 말이 아니야.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너무 쉽게 오갈 때 웃으며 듣고 있으면서도 속은 편치 않습니다.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해야 했을까 싶죠. 신뢰 관련 심리 연구에서는 사적인 정보를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관계의 깊이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약 45% 이상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금세 가까워졌다고 느끼지만 그만큼 경계가 느슨해져 감춰야 하는 이야기도 쉽게 내뱉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느슨함이 특정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비밀이 내일의 화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남의 비밀을 쉽게 말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입이 가벼워서라기보다 관계의 무게를 깊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가깝다는 느낌과 지켜야 할 선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몽테뉴는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밀함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느냐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 줄 아는 데서 생긴다는 뜻입니다. 신뢰는 말의 양이 아니라
침묵의 책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앞에서는 내 이야기를 다 꺼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괜히 더 솔직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조심하는 건 벽을 쌓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선택입니다. 모든 관계가 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아껴 쓰는 태도는 차가움이 아니라 오래 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두 번째, 약자 대하는 태도. 동네 카페에 앉아 있으면 흔히 눈에 들어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주문이 조금 늦어졌다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짜증을 내는 사람. 반대로 말투는 퉁명스러워도 청소하시는 분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 앞에서는 말도 예쁘게 하고 체면도 잘 차리는데 어린아이에게는 툭툭 던지듯 말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살짝 불편해집니다. 굳이 따지지 않아도 그 태도에서 그 사람의 기준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를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권력이나 우위에 있다고 느낄 때 공감 능력이 평균 25% 이상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수록 말투가 거칠어지고 표정 관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숫자로 확인됩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어디까지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상대가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굳이 좋은 사람일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죠. 권력이나 위치가 바뀌면 태도도 함께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은 강한 사람 앞에서의 모습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의 태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진짜 성품은 통제받지 않는 순간에 드러난다는 뜻이죠. 누가 보고 있느냐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예민함이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입니다. 굳이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가까워질 이유도 없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는 선택은 냉정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 사소한 부탁. 동네에서 얼굴만 아는 사이인데 이상하게 자꾸 부탁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만 해주면 안 될까? 어차피 가는 길이잖아. 처음엔 정말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웃으면서 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부탁이 당연해지고 거절하면 괜히 내가 냉정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남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이런 장면은 흔합니다. 늘 부탁하는 쪽은 정해져 있고 늘 들어주는 쪽도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좀 이해해. 내가 성격이 좋잖아.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부탁은 점점 요구에 가까워집니다. 그때 느끼는 피로감은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행동심리학 연구를 보면 사람은 사소한 부탁을 한 번 들어준 상대에게 두 번째 부탁을 할 확률이 약 6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상대가 거절하지 않았던 경험이 쌓일수록 부탁의 크기는 조금씩 커지고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사소한 부탁은 관계를 시험하는 가장 쉬운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부탁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계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도 이 패턴의 일부입니다. 몽테뉴는 친절은 미덕이지만 습관이 되면 착취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와주는 마음과 당연히 여기는 마음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좋은 관계도 금세 소모적인 관계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부탁을 받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도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엔 어렵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를 소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을 긋는 선택은 차가움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 됩니다. 네 번째, 실수 후 태도. 직장이나 모임에서 작은 실수가 생겼을 때가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잘못 알렸다든지 서류 하나를 빠뜨렸다든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사람마다 참 다르게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놓쳤네요 하고 즉시 인정하고 바로 수습합니다. 분위기도 크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말이 길어집니다. 그때 상황이 좀 그랬어. 원래 그게 헷갈리게 돼 있어. 정작 실수한 것을 수습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기가 왜 실수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하느라 바쁩니다. 듣는 사람은 이상하게 더 피곤해집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비슷합니다. 실수를 지적하면 사과보다 먼저 나오는 말이 변명이나 남 탓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바빴는데.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감정만 쌓이게 됩니다. 이럴 때 느끼는 답답함은 실수 그 자체보다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조직 심리학 연구에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그 이후 신뢰 회복 확률이 약 40% 이상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변명과 회피가 반복되는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보다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실수한 뒤의 태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변명과 회피로 대응하는 사람이 실수 후에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대부분 자기 이미지가 깨지는 걸 견디기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실수 자체보다 그 이후의 태도가 관계에 더 큰 영향을 주는데도 말이죠. 플라톤은 실수는 인간의 몫이지만 그에 대한 태도는 선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넘어지는 건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 그 자체보다 그 뒤에 이어지는 모습을 더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굳이 바로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의 실수까지 내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책임을 대신 지지 않는 선택은 냉정함이 아니라 내 삶의 무게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 비판 반응. 병원 진료를 기다리다 보면 접수 창구에서 간호사와 환자 간의 말이 오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이 부분은 다시 작성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아, 그렇군요 하고 조용히 고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아니, 내가 뭘 잘못 썼다는 거예요 라고 따지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듭니다. 잘못 썼다고 타박을 준 것도 아니고 단순한 안내를 했을 뿐인데 그 순간 공기가 확 바뀌는 걸 다들 한 번쯤은 느껴봤을 겁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비슷합니다.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가볍게 던진 한마디에 웃으며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날 대화는 괜히 어색해지고 옆에 있던 사람들까지 눈치를 보게 되죠. 이런 모습들 모두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사람이 비판을 받을 때 뇌에서 위협을 감지하는 영역이 평균보다 약 30% 이상 더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작은 지적도 자기 존재 전체를 공격받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다고 수치로 확인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정보로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공격으로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판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성격이 나빠서라기보다 오래 굳어진 방어 패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공격하거나 움츠러드는 방식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죠. 지적을 받는 순간 상대가 아니라 자기 마음과 싸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비판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낸다라고 말했습니다. 비판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관련된 문제라는 뜻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말을 걸러듣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모든 말을 상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괜히 설득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더 부드럽게 말했어야 했나, 표현을 바꿔야 했나,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내가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 사람의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마음을 조금 멀리하고 적당한 거리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내 감정을 보호하는 게 무례함이 아니라 지혜가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6번째, 침묵. 모임 자리에서 갑자기 대화가 끊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 가볍게 의견을 냈는데 그 뒤로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을 때, 웃음도 없고 맞장구도 없는 그 잠깐의 정적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괜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말을 안 했을 뿐인데 그 침묵 속에는 각자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침묵은 종종 등장합니다.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면 누군가는 말을 끊고 누군가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반박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침묵이 오히려 상대를 더 위축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을 장악하는 방식이죠. 이럴 때 느끼는 답답함은 말싸움보다 더 깊게, 오래 남습니다. 의사소통 연구에서는 의도적인 침묵이 상대에게 주는 압박감을 평균 35% 이상 높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의 침묵은 대화를 거부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쉽고 관계의 균형을 한쪽으로 기울게 만듭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하나의 강한 메시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침묵을 선택하는 건 직접 말로 부딪히기보다는 조용히 주도권을 쥐고 싶은 것 때문이죠.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관계 안에서는 힘의 방향이 분명히 작동합니다. 플라톤은 말하지 않는 선택도 하나의 주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침묵은 분명히 의도를 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뿐 아니라 아무 말도 듣지 못했을 때도 마음을 다치게 됩니다. 이런 침묵 앞에서 끝까지 눈치를 보며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침묵을 내 책임으로 끌어안지 않아도 됩니다. 대답하지 않는 태도는 그 사람의 선택이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나도 괜찮고 마음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내 감정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 됩니다. 7번째, 말투. 동네 모임에서 같은 말을 하는데도 유난히 기분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라는 말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라는 말은 내용은 비슷한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말을 험하게 한 것도 아니고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대화가 끝나고 나면 기운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또 그랬구나.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 툭 던지듯 말한 한마디가 상대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저 농담이었고 별 뜻 없었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못이 박혀버리고 맙니다. 말투는 소리보다 감정을 먼저 전달합니다. 언어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투와 억양에서 상대의 의도를 판단하는 비율이 약 55% 이상이라고 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위에서 누르듯 말하면 지시로 느껴지고 옆에 앉아 말하듯 하면 제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말투는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는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말투를 쓰는 건 상대보다 위에 서 있거나 혹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말에 힘을 실어온 습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관계에 서열을 만들어 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투는 그 사람의 생각보다 그 사람의 태도를 더 정확히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어떻게 말했느냐가 상대에게는 훨씬 오래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투는 가장 솔직한 습관이 됩니다. 이런 말투 앞에서 괜히 내가 예민한가 싶어 스스로를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감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말을 받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는 선택은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선이 됩니다. 사람을 안다는 건 결국 상대를 분석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느 부분에서 불편해졌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말 한마디, 침묵, 태도 속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신호를 느끼고 살아옵니다. 다만 그 신호를 무시해왔을 뿐이죠.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편안하지 않은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는 선택은 패배가 아니라 내 삶을 정리하는 능력이 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마음을 그 자리에 계속 두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을 아껴 쓰는 건 차가워지는 일이 아니라 나를 오래도록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숨이 트이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길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